예로부터 그 인삼하면 고려 인삼이 이제 최고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트리올계 사포닌에 있습니다. 홍삼 제품, 인삼 제품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죠. 트리올계의 활성 성분인 F1이 함유된 제품은 없습니다. 균형이 잘 맞지 않는 제품이 99%의 홍삼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F1을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은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체내 흡수율은 90배 정도 증가합니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결국 최후의 방어막은 개인이 보유한 면역력입니다. 인삼이나 홍삼이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바로 몸에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이 막상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포닌의 신체 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그 중요한 활성 성분 두 종류 모두 개발해낸 바이오벤처가 있습니다. 리바이오 박건국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 대표님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원래 외국계 IT 기업 한국 IBM에서 그 유닉스 시스템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대기업 IT 계열사 현대정보기술에서 신규 사업 및 전략 기획을 담당했습니다. 네, 그럼 IBM에는 얼마 동안이나 계셨어요? 예, IBM에는 한 10년 정도 근무했고요. 현대정보기술에서는 한 4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네, IBM 출신 중에 사업가 가장 성공하신 분은 다우그룹, 다우기술그룹의 김익래 회장님. 요즘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가 키움증권인데 그 키움증권도 만드신 김익래 회장님이 제가 알기로 한국 IBM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선후배이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IBM 입사 시험은 천재를 걸러내는 IQ 테스트다 뭐 이런 소문도 있죠. 보통 그 창업이라고 하면은 이전의 업무 영역 내에서 혹은 또 유사한 이런 쪽으로 하기가 쉬운데 뭔가 전혀 분야가 다른 쪽으로 지금 창업하신 거예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원래 제가 직장 생활 내내도 그 어렸을 때부터 관심 분야가 그 우주, 물리학, 그다음에 생명과학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주, 네. 물리, 생명. 네.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고 또 그 속에서 또 생명체는 또 어떻게 탄생했고 또 그 속에서 또 태어난 또 진화한 인간의 그런 어떤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관심은 그렇게 있어도 막상 창업에 나서기에는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마침 제가 현대정보기술에서 IT 바이오 융합 사업을 후배와 함께 이제 진행을 했는데 마침 그 후배가 다시 이제 고려대 박사과정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이제 연구를 하던 그런 물질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창업을 제안을 해서 제가 그 함께 창업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현대정보기술에서 만났던 직장 내 후배 분이 이제 학교로 가서 새로이 뭔가를 연구하셨고 네. 그분이 뭔가 신물질을 잘 개발해서 대표님께 창업을 제안한 거군요. 네네. 그 물질이 바로 활성 사포닌과 관계가 있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활성 성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리바이오 결국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이에요? 이제 저희 회사 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저도 이 헬스케어 분야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다시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네네. 그럼 두 분 다 창업자 두 분 다 이제 생명공학 혹은 의학 이렇게 공부를 하신 그런 분들이시네요. 네네네. 리바이오는 결국 어떤 회사입니까? 네네. 저희 리바이오는 그 활성 성분, 생학의 그 활성 성분을 전문으로 그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삼, 홍삼의 활성 성분을 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생약의 활성 성분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라고 하면 사실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인삼, 홍삼 이렇게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어떤 연구, 어떤 개발하시나요? 예. 저희는 그 천연물의 활성 성분을 주로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활성 성분이라는 것은 체내에서 흡수돼서 실제로 양리 작용을 하는 성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삼, 홍삼 같은 경우도 보통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양리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사포닌이 장내에서 저분자화돼 그런 형태의 그 새롭게 생성된 그 물질이 실제적으로 흡수도 더욱 잘 되고 효과도 더욱 꽤 발현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그 실제적인 효능이 있는 활성 성분을 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홍삼의 활성 성분 이게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삼, 홍삼은 예로부터 최고의 양용식물로 평가받아 왔고 현재도 건강식품 분야에서 이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부터 이제 인삼은 자양강장이라든가 뭐 면역력이라든가 또 심혈관 분야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인삼의 양리작용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사포닌에 있는데 이 사포닌의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포닌이 장 속에서 저분자화되면서 새로운 물질 이것을 우리는 이제 활성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활성 성분으로 변하면 더욱 쉽게 흡수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 엑기스라고 할 수 있고요. 과학자들은 이 활성 성분, 즉 저분자 활성 사포닌의 이름을 디올계 사포닌의 경우에는 이제 컴파운드 K, 트리올계 사포닌의 경우에는 진세노사이드 F1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포닌, 인삼의 유효 성분인 그 사포닌이 활성 성분이 두 종류군요. 네. 그 컴파운드 K하고 F1 그렇게 네. 두 종류군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디올계다 또 트리올계다 말씀하셨는데 그 디올계는 뭐고 트리올계는 뭡니까? 네. 사포닌은 크게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디올계 사포닌이라고 하여서 이제 이 디올계 사포닌은 주로 염증 억제, 그다음에 뭐 활성산소 억제, 그다음에 항진된 어떤 중추신경의 억제, 주로 이 억제 작용을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트리올계 사포닌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면역 세포의 그 증진이라든가 NK 그 세포의 증진, 그다음에 혈관 확장, 뭐 성기능 개선 등 주로 이제 그 양적인 작용, 즉 신체 내에서 이제 상승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디올계의 그 억제 작용과 트리올계의 그 상승 작용의 그 조화, 그 밸런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마치 동양의학, 한의학에서 말씀하시는 음양의 밸런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마이너스 음적인 그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디올계고 또 양적인 뭔가 상승시키고 확장하는 그런 쪽이 트리올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일반인들 저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흔히 듣는 이야기가 몸에 나쁜 거 이야기할 때 활성산소가 몸에 나쁘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활성산소가 몸에 나쁘다. 그럼 활성이란 말이 좀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것 같은데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 활성사포닌 그때 활성성분 이건 또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럼 활성산소하고 활성사포닌 이 활성이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리는데 활성산소는 나쁜 거고 활성사포닌은 좋은 거죠. 그거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활성산소다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그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하는데요. 이 여기서의 활성은 이제 reactive 반응성이라고 해서 우리 체내에 있는 분자를 훼손시키는 손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반응성이 높다, reactive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활성산소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이제 실제 그 활성을 띠는 양리 성분을 뜻하는 거기에서의 그 활성은 액티브, 실제 활동력 있게 작용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활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서는 이제 액티브라고 뭐 표현합니다. 약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말 한자로는 둘 다 활성이지만 그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의 활성은
reactive라고 해서 반응적인, 좀 뭔가 좀 피드백적인, 반응적인 그런 것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활성 사포닌의 그 활성이라고 하는 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active라는 거,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활성 산소의 활성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활성 사포닌의 활성 성분, 이 활성은 좋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중에 활성 사포닌 제품이 뭐 경쟁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네네. 시중에는 디올계 사포닌이 컴파운드 K만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나와 있고요. 티리올계의 활성 성분인 F1이 함유된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포닌의 밸런스, 즉 그 균형이 잘 맞지 않는 제품이 이제 나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네, 그럼 잠깐 요거 구분해서 생각을 하면 우선 궁금해지는 게, 일반적으로 보통 그 시중에 뭐 전체 인삼, 홍삼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활성 사포닌 상태로 제품들이 주로 많이 출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활성 사포닌도 아닌 상태의 것이 많이 출시되어 있나요? 예, 아직은 활성 사포닌 형태가 아닌 제품들이 더욱 많이 한 99%의 홍삼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우리나라 팔리고 있는 인삼 제품이나 홍삼 제품들이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99% 시장 점유율 99%가 다 이런 활성 사포닌 상태의 제품이 아닌 거네요. 네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1%가 활성 사포닌 제품인데 그 1%조차도 밸런스를 둘 다 갖춘 두 종류의 활성 사포닌이 아니라 한 종류, 그 아까 억제 작용하는 디올계만 시중에 나와 있고, 네. 좀 상승 작용하는 트리올계 사포닌이 함께 들어있는, 밸런싱이 되어 있는 건 아직 없는 셈이군요. 네네, 트리올계 저분자 활성 사포닌 F1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디올계인 컴파운드 K와 그 트리올계인 F1을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은 그 원료와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뭐 이게 국내 최초입니까? 세계 최초입니까? 최초라고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직은 뭐 저희가 어쨌든 최초로 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최초면 세계 최초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디올계하고 트리올계 두 종류의 활성 사포닌을 함유한 제품은 최초로 출시하게 되는 거네요. 해외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 최초네요. 그러면 그 밸런스 그리고 F1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인삼에는 그 중국 인삼도 있고 미국 인삼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예로부터 그 인삼하면 고려 인삼이 이제 최고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트리올계 사포닌에 있습니다. 미국 쌈이나 중국 쌈에는 그 디올계 사포닌의 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디올계 사포닌의 작용인 주로 이제 억제 작용, 음적인 작용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그 밸런스 조화가 깨져 있는 제품이고요. 트리올계 사포닌이야말로 어떤 그 면역력 증대라든가 항피로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성기능 개선 효과, 그 다음에 실관, 심혈관 어떤 그런 재생 효과, 이런 양적인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트리올계 사포닌의 대표적인 저분자 활성 사포닌의 그 진세노사이드 F1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거네요. 일단 태생적으로 그 한반도 이 고려 인삼의 경우는 둘 다를 갖추고 있는데 반해서 다른 지역,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음해 작용만 하는 디올계 사포닌이 좀 더 그쪽이 강화된 그런 제품이 밸런스가 이제 그쪽으로 깨져 있는, 치우쳐져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고려 인삼이 좋은 건데 문제는 그 흡수율이 낮은 것이고 흡수율을 높이는 걸 해내신 거고요. 둘 다를. 흡수율이 높으면서 이제 밸런스까지 고려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홍삼 제품, 인삼 제품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죠.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이런 활성 사포닌 먹으면 그 어디에 구체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나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활성 사포닌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 결과들과 그 어떤 논문들이 나왔는데요. 종합해 보면 만성염증 억제를 통해서 각종 그 만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주고, 또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여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요즘 건강에
그 최고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이 그 AMPK라는 효소와 그 오토파지라는 그런 그 세포 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 AMPK, 오토파지 이 두 개념이 매우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의학적인 화두인데요. 우리 이 저분자 사포닌이 그 AMPK를 촉진하고 또 오토파지를 촉진을 해서 이 AMPK는 어디에 좋냐면 이 AMPK가 이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그 어떤 세포 내 기관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인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항상성, 이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건강함에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분자 활성 사포닌은 이 AMPK 효소를 굉장히 그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오토파지라고 하여서 이제 세포 내 어떤 그 노폐물, 세포 내 쓰레기를 이게 이제 계속 나이가 먹다 보면 이제 세포 내 어떤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 메커니즘이 이제 자연적으로 내재적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역시 그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저분자 활성 사포닌이 오토파지도 굉장히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AMPK라고 하는 거는 몸의 에너지 대사를 책임지고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를 좀 더 강화시켜주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오토파지라고 하는 건 체내에 쌓이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잘 몸 바깥으로 잘 배출시켜주거나 제거시켜주는 거군요. 네네, 제거해주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로부터 이제 인삼, 홍삼이 장복하면 오래 산다라는 최고의 그 상약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 인삼 자체가 바로 이런 음적인 활성 사포닌과 양적인 활성 사포닌 둘 다를 잘 갖추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좋고, 근데 그 흡수율이 그 자연 상태로는 좀 떨어져 있는데 박 대표님의 리바이오가 그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냈다. 그리고 밸런싱도 잘 갖췄다. 그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 이제 저분자 활성 사포닌이라고 저분자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저분자란 말씀을 쓰시는 이유가 크기가 작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그 일반적으로 이제 사포닌의 분자량은 그 큽니다. 이 포도당들이 많이 붙어 있어 갖고 분자량이 약 한 그 1000 이상의 그 분자량을 갖고 있는데 포도당들의 껍질, 포도당들이 제거되면서 이제 그 분자의 크기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분자화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체내 흡수율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약 한 90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덩어리가 부피가 큰 상태로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시중에 마켓 쉐어로 봐서 시장 점유율 99%를 차지하고 있는 인삼 제품, 홍삼 제품들은 고분자 상태인데 그것이 주로 근데 몸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고분자 상태를 저분자 상태로, 즉 크기를 확 줄여야 되고, 그 고분자 상태의 주 원인이 그 당류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 당류들을 떼어내어서, 마치 저도 이제 뱃살이 있으면 뱃살을 제 마음으로는 이 뱃살을 어떻게 좀 떼낼 수 없나, 제거할 수 없나 하는데 그 당류를 떼어내어서 몸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작은 상태로 만들어내는 게 기술이군요. 네. 이제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뱃살 말씀하셨는데요. 이 AMPK가 촉진이 되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서 그 몸속의 지방산을 흡수해서 그거를 이제 연료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됩니까? 제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평소에 여유분 그 지방 같은 것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이 돼서 에너지 대사를 좋게 만들어주는군요. 그렇죠. 태워버리는 거죠. 네네네. 운동 효과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셔도 운동하기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희소식이네요. 운동의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주니까요. 그래도 운동이 가장 좋죠. 결국 그 리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사람의 생명 연장, 또 항노화, 건강, 무병장수 이런 쪽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노화를 되돌리자는 그 대담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리바이오인가요? 네, 맞습니다. 회복하다는 의미를 깔고 있는 거군요. 경쟁자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인삼 제품, 홍삼 제품 만드는 회사가 또 아주 그냥 압도적인 그런 그 시장 그 패권을 장악한 회사가 있고요.
그런데 그럼 이 신생기업인 바이오벤처 리바이오가 시장에 잘 침투할 수 있는 어떤 진입장벽에 해당하는 특허도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그 컴파운드 K F1 그 동시 전환 그런 특허도 이제 특허 출원한 상태고 고함량 컴파운드 K 그 제조 특허는 이미 특허 등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저희는 이미 이제 이 저분자 활성 사포닌을 이용하여서 심혈관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조성물 특허, 그 다음에 항암용 조성물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또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이 뇌질환, 치매라든가 알츠하이머 질환이 참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될 그런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허를 이미 확보하신 것도 있고 등록이 된 것도 있고 지금 특허를 출원하는 것도 있고. 네. 정말 이거 뭐 심혈관 질환 앓고 계신 분들 또 그런 거 걱정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희소식이 될 것 같고 또 사실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그 암에 대해서 그렇게 항암에 대한 그 특허를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 리바이오의 그 연구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박종대 연구소장님은 정관장 브랜드로 유명한 한국인삼공사에서 인삼 효능 연구실장을 역임하셨고요. 그 인삼 관련된 뭐 어떤 생약 연구만 한 38년을 수행하신 국내 최고의 생약 전문가이십니다. 박종대 소장님이요. 네. 바로 정관장에서 계셨습니다. 네. 한국인삼공사. 네. 그리고 이제 연구실장 서성호 박사는 그 고려대 생명공학원에서 이제 천연물의 그 활성 성분 어떤 개발 연구만 이제 10년 이상을 수행한 어떤 전문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자문위원으로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그 암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이제 자문위원들이 있고요. 네. 그 아주 쟁쟁한 분들이 하고 계시고 참 또 특별히 우리나라 그 인삼 산업의 거의 뭐 전매 특허를 갖고 있던 그 회사 인삼공사 아닙니까? 그 지금 이제 전매권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 점유율 1위 압도적인 1위가 그 한국인삼공사인데 거기에 연구실장 하셨던 분이 바로 리바이오의 지금 연구소장 하고 계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 온 세계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뭐 백신을 뭐 계속 3차 뭐 이렇게 맞아도 돌파 감염이 뭐 계속 일어나고 있고 결국 최후의 방어막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개인이 보유한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그 우선 몸의 모든 세포가 활력을 되찾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어떤 그 저분자 활성 사포닌의 제품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박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취사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